이 이야기는 내 친구가 어떤 계기로 처음 귀신을 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대학 시절 며칠에 걸쳐서 무친이한테 들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쳤다. 무친이네 부모님은 지방의 한 의대 동기셨고 두 분 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서 아버지의 고향인 지방 소도시에 병원을 개업을 했다. 무친이 말로는 그때는 지금보다 애를 훨씬 많이 낳을 때라 부모님이 항상 바쁘셨고 새벽이고 밤중이고 진통 오는 산모 있으면 나가서 진료 보시느라 바쁘게 사셨댄다. 두 분 다 애를 엄청 좋아해서 아이를 4~5명 낳자는 자녀 계획이 있었지만 무친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자궁에 큰 문제를 갖게 되셔서 아이는 무친이 하나로 끝났다더란다. 무친이 아버지 절친 중에 아파트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후에 건설회사까지 세우신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빌라 사업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고층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시작하시면서 진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셨고 그 돈으로 자기 고향에 산을 하나 사서 그 산 초입에 미국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집을 직접 지으셨다. 집을 다 짓고 이사를 하자마자 무친이네 가족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집이 240평에 마당이 거의 집 2배만 하고 뒤에 산이 있어서 진짜 경치도 끝내주게 좋더랜다. 무친이 아버지가 그 집을 보고 진짜 너무 부러워하셨댄다. 무친이도 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진짜 으리으리했었다. 근데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몸에 오한이 오는 것처럼 춥더랜다. 그래서 속으로 뭔가 쎄한데 생각을 했었댄다. 저녁을 먹고 집에 오는 길에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무친이 아빠는 그 집 너무 좋더라. 난 죽기 전에 그런 집 못 살아보겠지.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사업 다 정리하고 갑자기 미국에 이민을 가신다면서 그 집을 시세 반값도 안 되는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으신 거다. 무친이 아빠는 친구가 갑자기 이민을 간다니까 뭔 일인지 걱정이 돼서 친구분 집에 달려갔고 친구분은 말을 몹시 아끼시면서 그렇게 됐다며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은퇴를 일찍 하고 남은 인생은 외국에서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셨댄다. 근데 그 집에 아빠 친구분 아이 셋이랑 와이프가 있었는데 진짜 표정이 곧 죽을 사람 같은 썩은 얼굴을 하고 있었댄다. 무친이 아빠는 그저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살려니 걱정들이 많아 보이네 라고만 생각하셨다. 친구분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무친이 아빠는 그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렸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집이 시내에서 거리가 좀 있고 아무리 매물로 내놨다고 해도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보러 오는 손님이 많지 않은데 집주인인 친구분은 제발 하루 빨리 팔아달라고 매일 전화를 한다고 그랬댄다. 그날 무친이 아빠가 집에 오셔서 무친이 엄마한테 여보, 우리가 그 집 사자. 이러신 거다.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무친이 엄마도 그 집에 갔을 때 뭔가 쎄! 한 걸 느끼셔서 아빠한테 우리 형편에 그 집 못 사. 이러고만 말았는데 아빠는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지금 사는 집 팔고 은행 예금 다 끌어오고 그다음 병원 담보로 3억만 빌리면 돼. 자기는 죽어도 그 집을 사야겠다 그러셨다 한다. 그 와중에 아버지 친구분이 부동산 통해서 무친이 아빠가 그 집을 사려고 한다는 걸 들으셨는데 전화를 하셔서 너한테는 절대 못 파니 꿈도 꾸지 마. 막 이러셨는데 무친이 아빠는 화를 엄청 내시면서 그 좋은 집 내가 싸게 산다니까. 배알이 꼴리냐? 이러면서 절친이던 두 분이 몇 날 며칠을 계속 싸우신 거다. 진짜 매일이다시피 며칠을 싸우다가 친구분이 꼭 사야겠으면 그래 네가 사. 대신 나중에 내 원망은 마라. 하셨고 무친이네 집은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사를 하는 날 무친이 외할머니가 이사를 돕는다고 오셨는데 집을 보자마자 아무 말을 안 하시고 한참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무친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는 찰나 무친이 엄마가 갑자기 외할머니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댄다. 무친이는 그때까지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댄다. 엄마가 어릴 때 무당딸, 귀신집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당하면서 크셨고 그 얘기가 너무 끔찍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의대를 가셨고
또 무친이 친가 조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셔서 무친이 엄마나 외할머니는 평생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안 꺼내셨댄다. 게다가 무친이 아빠가 의사가 미신이나 귀신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주의셔서. 여튼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입에 올리는 건 큰 금기였다 한다. 그래서 무친이도 전혀 몰랐다. 그날 이삿짐을 옮기는데 외할머니가 뭘 보셨는지 엄마한테 부적이라도 좀 써서 붙이고 싶다. 여기 기운이 너무 흉흉하다. 악기가 씌인 집이다. 말을 하셨지만 엄마가 질색을 하시면서 애 아빠가 보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고 하셨다. 엄마는 이 일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그날 저녁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원래 외할머니가 무친이 삼촌네로 가기로 하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꾸셔서 할머니가 하룻밤 자고 가시겠다고 했댄다. 무친이랑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자요 했는데 할머니께서 본인이 혼자 주무신 세월이 오래돼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며 혼자 주무시겠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무친이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이사간 새 집으로 진짜 한 무더기의 귀신들이 들어오는 꿈을 꿨고 그 귀신들이 모두 할머니가 주무시던 방에 들어갔댄다. 무친이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다. 근데 그 집이 특이하게 방문이 바닥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밖에 누가 지나가면 발이 살짝 보였는데 그 틈으로 흰 한복 소복자락이 몇 번이나 스르륵 스르륵 지나가더랜다. 그리고 그 지나간 방향에 할머니가 주무시던 방이 있었다. 흰 소복 자락이 몇 번이나 스르륵 스르륵 방문 틈으로 지나갔지만 무친이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내가 아직 꿈을 꾸나 생각을 했단다. 그리고 잠깐 멍을 때리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다. 할머니! 무친이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위험하시다는 걸 깨닫고 얼른 침대에서 나와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얘가 문 열고 나가자마자 화들짝 놀란 게 무친이 엄마도 혼비백산해서 2층에서 뛰어내려 오고 계셨댄다. 엄마도 꿈 꿨어? 너도 그 꿈 꾼 거야? 둘은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는데 이 집이 2층짜리 240평, 한 층에 무려 120평이다 보니 복도 끝에 있는 할머니가 주무시던 방으로 뛰어가는 게 정말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더랜다. 근데 할머니 방에 가까워질수록 방문 틈으로 이 세상 사람 웃음소리 같지 않은 뭔가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셨다. 그리고 방 앞에 도착했을 때도 너무 무서워서 잠깐이지만 문 열기가 망설여지더란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문을 열고 엄마랑 무친이가 방에 들어갔다. 근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끊임없이 밟히시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배를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하시면서 우국 소리를 내고 계셨는데 배가 계속 꿀렁꿀렁 하더란다. 진짜 그 광경이 너무 기괴하고 처참했단다. 무친이 엄마는 엄마! 엄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아빠도 깨서 내려오셨다. 119에 전화를 했는데 집이 워낙 시내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 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한다. 119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할머니를 급히 이송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 도착 직전에 사망하시고 말았다. 근데 병원에서 할머니 시신을 관찰하던 의사쌤이 무친이 부모님한테 교통사고 환자를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어야죠. 이러면서 무친이 부모님을 막 야단을 친 거다. 무친이 엄마가 교통사고라니요.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의사쌤이 갈비뼈 12개 포함 온몸에 뼈가 마디마디가 부러져 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의사쌤은 부들부들 화를 내면서 무친이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막 난리를 치다가 이내 말을 멈추더니 가만히 무친이 부모님을 쳐다보더란다. 마치 그 표정은 이 사람들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이런 표정이었다고. 잠시 후 의사쌤 연락을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고 가정폭력이 의심되니 부검을 하셔야 된다고 했다. 할머니 부검이 끝나기 전엔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 무친이 가족들은 일단 집으로 왔고 소식을 들은 무친이 외삼촌도 날이 밝자마자 무친이네로 달려왔다. 삼촌은 할머니가 주무시던 방에 피투성이가 된 이불과 베개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우시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울부짖으며 꺽꺽 소리를 내며 우셨다 했다. 그때까지 무친이 엄마나 무친이는 그 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지만 무친이는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방에는 할머니가 쓰셨을 걸로 추정되는 방울 오방기와 향 같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무친이 엄마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이 그걸 못 받길 바라면서 얼른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들을 치우셨다. 피에 물든 할머니 베개를 치우려고 들자 그 아래서 봉투가 발견이 됐는데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남기신 말씀이었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어. 넌 늘 나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엄마가 모든 걸 안고 갈게. 하지만 이 집에선 하루빨리 떠나도록 해라. 무친이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내용을 공개하셨고 그땐 엄마만 그걸 읽고 숨기셨다 했다. 그날 일요일이었지만 무친이 아빠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급히 출근을 하셨고 무친이 엄마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서 동생분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근데 무친이 삼촌이 엄마한테 엄마, 네가 엄마 죽인 거야. 라고 말했다. 무친이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알겠는데 이 집에 이사 오면 안 된다는 거 누나는 진짜 몰랐던 거야? 라고 말했다.